살았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저 영상은 이번 장 제목이 우리의 사회여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좀비물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런 거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왜 현대가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 6가지의 키워드로 나눠 보았는데요.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사회로 변해가면서 가치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의미가 전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전에 있던 전 현대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것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번 장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영향력도 약해져서 사람들이 이 가치와 의미를 버리게 된 것이죠. 이 가치와 의미를 버리게 된 사람들은 2가지의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2가지의 가치가 근데 굉장히 약한 가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개인적 평안과 2번째, 풍요입니다. 개인적 평안은 한마디로 하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 개인적 평안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난 상관없이 그냥 일단 내가 평안한 상태, 내가 편한 상태에 이르게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풍요는 물질적 풍요에 따른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아니죠. 젊은이가 될 건데, 지금 이 현대의 젊은이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이들에게 대학과 학벌과 스펙을 강조하고 또 사람과 교육의 의미를 없애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학이라는 큰 틀에 직접 가두게 되고, 이 대학은 국가라는 훨씬 더 큰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대학이다, 스펙이다, 학벌이다,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기독교적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서 노동의 가치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비이성으로의 도약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이 책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약물을 부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약물이 부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사람들이 비이성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약물을 사용해서 한계 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일로 넘어오면서 우리도 약물을 사용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약물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버클리에서는 약물과 함께 자유연설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유연설운동은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견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적 신좌파의 강령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평안과 풍요, 이거 너무 좀 이상한 가치야, 우리가 더 좋은 걸 찾아보자려고 했는데, 그게 약물과 신좌파로 나오게 된 것이고, 따져보면 이들이 저 부모님 세대의 저 가치들은 잘못됐어 라고 말한 건 잘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찾는 과정, 그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이성으로의 도약이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물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서 흔히 공산주의로 말하면 편합니다. 공산주의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편의주의를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이 편의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 편의점 할 때 그 앞에 편이 두 개예요. 내가 편한 거, 그 편한 거를 마음껏 내가 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의적인 절대 기준을 갖게 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기준, 내 스스로의 절대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는 이 유물론을 기반으로 가지게 되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 사상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한 가지의 키워드는 기독교 사상의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유물론적 체계에 있으면 자의적인 절대 기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 편의주의가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자연에서 기반을 찾으려고도 시도합니다. 이게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연에서의 기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계몽주의적 낙관론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들은 자율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그 자연에서 기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게 되죠. 우리가 전장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의 결과는 가장 유력한 사회학적 선이 이들의 자의적인 판결이 되었다. 즉, 내 스스로 보기에 제일 사회적으로 옳은 것 같은 거, 그게 나의 그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의적인 절대 기준의 문제가 또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변화가 있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낙태에 대한 이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이 아주 크다란 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사안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자의적인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자의적입니다. 의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 법원이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대법원이 정한 법률은 법률적으로도 자의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자의적인 판결로 연방의 모든 미국에 있는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무효화시켰고 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인격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위선의 행위이며 자의적인 판단 속에서 법률은 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섯 번째 키워드로 기독교의 합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 기독교가 합의가 사라졌으니까 뭐 하나가 생겨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첫째, 쾌락주의, 두 번째, 51%의 절대성. 즉, 성경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옛날에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9대 51이다. 그러면 근소한 차이임에도 51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주의, 51%의 절대성, 그리고 엘리트주의입니다. 이 엘리트주의는 자의적 절대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좀 높은 사람 하나가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이것을 판단할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인본주의인데요. 이 인본주의의 결과는 파괴적인 욕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인본주의 사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파멸시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바뀐 사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1차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초라해지고 누추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트의 등장입니다. 이 사회 혼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엘리트들이 자의적인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려 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1장에서 로마의 말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의 말기에서는 첫째, 쇼와 사치에 대한 애호가 넘쳐났고, 그리고 둘째, 빈부격차, 셋째, 성에 대한 집착, 넷째, 예술에서 독창성으로 가장된 기형성과 창조성인 척하는 열정주의, 그리고 다섯 번째, 국가를 떠나려는 욕구. 로마의 말기 이 5가지가 만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5개가 지금 점점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로마의 말기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로마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